안녕하세요. 매스큐TV 시청자 여러분, 알고 있으면 유용한 피트니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매스큐 알려줌의 레오입니다. 매스큐 알려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피트니스 정보를 줌해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흔한 정보들 말고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헬스장 먹튀입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헬스장 먹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먹튀란 헬스장 사장이 이 회원들한테 장기 회원권을 팔고 그 장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헬스장을 폐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벌어지는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년 회원권의 구매자가 가장 그 피해자 수가 많고 평생 회원권을 산 구매자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캘리포니아 와우 피트니스 센터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2000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장이었는데 2008년에 갑자기 도산했습니다. 이 센터의 경우에는 1년 회원권은 120 내지 160만 원에 이르고 PT비는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까지 달합니다. 제가 아는 한 동생은 그때 그 동생이 21살이었는데 방학 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 센터에 1년 회원권이랑 PT비를 끊었어요. 그 총 가격이 35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3번 나가고 나서 이 센터가 도산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동생이랑 저는 뭐 너무 어렵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 센터는 부도 하루 전날까지도 신규 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이전할 테니 기존 회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얼마나 열받으시고 황당하시겠어요. 이처럼 이 헬스장 먹튀 문제는 참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스장 먹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운동을 20년 정도 해온 운동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제 현재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스큐 알려줌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나올 텐데요. 제가 이 법률 문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형사와 민사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형사와 민사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가리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채권 채무 관계, 쉽게 말해서 돈이나 부동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사기꾼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의 경우에는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형사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것이고 민사가 성립이 되느냐, 우선 사기꾼한테 돈을 건네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사기꾼한테 받을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 받을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도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 민사가 같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형사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을 시작하시는 것보다 이제 이 사람들은 소위 빨간 줄이 가거나 처벌당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 민형사상 합의라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문제로 돌아가서 이 헬스장 먹튀의 경우에 민형사상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 사장이 여러분을 속였고, 그리고 여러분은 속아서 사장한테 돈을 건넸고, 그래서 그 사장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장은 여러분한테 이 재산상 이익을 속여서 얻을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그리고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사장이 여러분을 속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건넸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장이 애초에 여러분을 속일 의사가 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헬스장 먹튀 사건에 위 요건을 적용을 하면 1년 회원권을 판 사장이 1년 이내에 폐업을 할 의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1년 기간 동안 헬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장기 회원권 판매를 남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장이 나는 그 헬스장을 위해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회원권을 팔았던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헬스장을 살려서 본인들은 그 회원들한테 이 회원권의 혜택을 돌려주려고 했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장의 주장을 깨는 반증이 필요한데요. 사실 고객은 헬스장에 운동하러 다니지 이 헬스장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장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객은 결국에 이 사장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상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도 소비자들이 단체로 센터의 운영진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법이 참 불공평한 것 같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법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법을 잘 아시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민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자는 고객에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진행을 하려면 채권 보전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채권 보전 절차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채무자인 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승소를 하시더라도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 진행에 앞서서 그 사장의 재산에 미리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먹튀 헬스클럽 사장들은 이 부채를 많이 남겨놓고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면 그 돈을 승소를 하더라도 조금씩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그 헬스클럽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헬스장 운영이 힘드니까 임금을 좀 나중에 줘도 되겠느냐 하면서 임금 체불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그 새로 들어와 있는 건물주에게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헬스클럽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빚이 늘어나게 되면 재산보다 빚이 늘어난 상태가 돼서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진들이 고의로 파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해외로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을 봤다든가.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라면 카드로 할부 구매가 안 되면 6개월 이상은 계약 안 합니다.